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제 영재원 준비들이 이제 또 막바지로 가고 있는 대학부설 영재원도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학부설 영재원도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학부설 영재원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과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1차적으로 자기소개서 대해서 너무 속 시원한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제 1차 지필고사 끝나고 2차에서 우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네, 자기소개서 준비하려고 또 우리 낑낑낑낑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막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차 지원을 했던 성균관대나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전달이 우리가 조금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서울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그쵸, 연세대하고 그다음에 또 가천대하고 그다음에 아주대하고 기타 등등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은 이 자기소개서 제출이 우리가 조금 더 늦기 때문에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실 내용도 이 성균관대하고 우리가 서울교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울교대보다는 많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균관대 영재원보다는 우리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특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영상에 우리가 담고요. 학교별로 준비해야 되는 영상들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멤버십 강의에 우리가 또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여쭤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를 쳐다보고 네, 웃기만 하세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난감하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글을 갖다가 계속 봐왔고 그다음에 또 글쓰기도 또 엄청나게 우리 많이 해온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 어머님의 자녀들도 글쓰기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또 수학 문제 풀면서 서술형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자기소개서를 맞닥뜨리게 되면 할 이야기가 없어진다는 게 같은 공통점인 거죠. 자, 근데 왜 쓸 이야기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소리가요, 이 아쉬운 소리로 들리기보다는 해보지 않고 남들이 모두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같이 힘들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작성을 해보아야 자기가 빈틈이 무엇인지 현재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쓰다가 보면 창피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왜 창피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쓰냐면 일단 정말 적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공부 외적인 것들에 대한 준비들은 하나도 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현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보시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스스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핵심 포인트는요. 그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상관없이 자, 질문 문항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질문 문항을 이해하고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1번부터 4번까지 또는 1번부터 6번까지의 항목이 있다면 내용적으로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4번 따로, 5번 따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주제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스토리처럼 적어내리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볼 때 자기소개서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글쓰기는요, 작성 문항이 1번부터 4번까지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천문 우주 물리인데 그 천문 우주 또는 천문 물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책을 갖다가 읽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으로 코스모스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읽으면서 내가 꿈을 갖게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펼쳐지면서
내가 정말 남들보다 잘하는 강점과 그다음에 내가 정말 못하는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 자기소개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기소개서에 이 독서라는 부분이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자기소개서에서 독서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즉 어떤 책을 갖다가 좋아하는지, 가장 인상 깊은 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책 3권을 쓴다면 어떤 룰로 써야 되는지 참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꿈과 관련 지어진 책도 좋은데요. 본인 스스로의 인성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입문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꼭 자기의 어떤 전공과 관련 지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연결지어서 어려운 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거만큼 좋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갖다가 포함할 경우에는 독서에 대한 어떤 핵심 주제를 이용해서 글을 작성해라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책이 있을 때 그 책의 문구 중에서 자, 내가 봉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남아 있을 때 그 문구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제시하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을 이끌고 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수상실적 기재, 이거 매번 자기소개서 특강이나 또는 간담회를 갖다 할 때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딱 정확하게 그냥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합격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그 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년도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4학년도 진학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게 접근을 했을 때 확실히 수상실적 기재가 안 되는 학교들은 아주대와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가천대입니다. 가천대는 원래는 수상실적 기재가 됐었으나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세 학교를 지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수상실적에 대한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교대나 성균관대는 이 수상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내놨을 때 서울교대 자체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 비중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자체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우수성을 보고 뽑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성취욕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서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저 스스로는 노골적이고 구체적이고 적을 것 다 적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연세대는 내가 스스로의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다. 그 대신 문장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너무 뽐내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로 화려하게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쓰지만 이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의 약간 고급스러움은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전년도하고 달라진 영재교육원 어디가 있을까요? 전년도하고 영재교육원에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나 서류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을 때 제가 한번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대학교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달라진 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그 다음에 우리 그 자기소개서 문항 문구가 달라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확인을 이제 하고 지원을 하도록 권유를 드렸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4번 문항인가가 내용이 바뀌었었죠. 연세대, 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추천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천대는 지금까지 달라진 점이 그렇게 크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기소개서 항목에 우리 녹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균관대, 연세대, 가천대는 의사라는 단어에 대한 명목이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서울교대,
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이 의사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이 네,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이 의사라는 단어에 대한 기재가 의료인이나 의공학이나 이런 부분들로 변경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약간 우회한다면 네, 서울교대는 네, 세모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펼쳐놓은 그 문장을 보고 내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영재교육원에 간다, 아니면 아직 나는 꿈이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그건 본인의 입장에서의 생각인 거고요. 지금 본인이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어떤 적립한 주체에 대한 꿈이 또는 직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껄끄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과학자라고 한다면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과학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뭐 생명공학자, 화학자, 수학자, 아니면 천문물리학자, 신에너지 재생 전문가 등 그런 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서 자기소개서의 시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설정이 되어지면요, 책을 갖다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받은 영향에 대한 어떤 그 책의 제목을 적을 때 쉽게 선택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포트폴리오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커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같이 세세하게 한번 기록해 볼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성장과 학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부해온 것들, 뭐 수학을 갖다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상위 수학을 썼는지, 아니면 센을 썼는지, 센 B를 썼는지, 아니면 과학 공부를 하는데 오투를 썼는지, 하이탑을 썼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장과 공부해온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크게 이렇게 격차가 없이 이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이룬 대회 경험이나 그 부분에서 감동받았던 어떤 순간, 친구하고 다투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갖다 했는지, 그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했던 순간들에 대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적어보면요, 자기소개서 항목 너무 넘쳐가지고 풍부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가 없어서 고민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선생님, 작성에 정말 스토리가 꼭 필요한가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쓸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가 엄청 편리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적는 친구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의 스토리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의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면접을 볼 때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써보면 그 기대 면접에 대한 부분에 부응해서 내 답변할 내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면접을 치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이 본인이 될 경우에 작성이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작성되어진 내용을 가끔 보면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주인공이요, 내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진로를 가지고서 작성을 해 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럼 1차 작성한 후에 문장 다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차 작성을 한 후에 문장을 다듬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1차에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몇 시간 지난 후나 하루나 이틀 지난 후에 다시 열어보면요, 내용적으로 고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를 여유를 두시고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 안 보이던 문장의 장점과 문장의 허점이 보여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1차 후에
문장 다듬기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문장은 일단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읽는 평가자가 또는 읽는 면접자, 질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끊어쓰기를 꼭 하시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기소개서 적힌 내용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이 끝 마무리 문장 중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를 하게 되고 만다. 근데 언뜻 보게끔 되어지면 이 내용은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고 만다.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문장에 대한 이 부분을 짧게 줄이면 내가 뭐뭐 하게 됐다. 뭐뭐 하게 된다로 깔끔하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다듬기를 우리가 짧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과감하게 지우세요. 정말 이 자기소개서에서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데 등등등등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우면요. 많이 지우게 됐을 때 100글자 정도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감하게 1차 완료된 문장에서 접속사는 꼭 지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복 문장도 지워주세요. 뭐뭐 하고 뭐뭐 이고 뭐뭐 해서 이런 걸로 우리가 중간에 갖다가 이어주시고요. 거기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를 느꼈다. 이 내용들은 너무 반복이 많이 되어지는 이 끝마무리의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나중에 과감하게 삭제시키면서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글자 수에 대한 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쉽지 않아서 글자 한 글자를 하루에도 못 쓰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안 쓰실 건가요? 그렇죠. 쓰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때 문장이 막히거나 또 글쓰기 안 돼가지고 고민할 때는요. 그냥 덮어두세요. 그 위에 볼펜이나 연필 올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어떤 그 생각나는 책 한 권을 들고 잠깐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이렇게 페이지를 갖다 펼쳐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글귀, 그냥 필요로 하는 문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장 하나로 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귀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은 글을 갖다가 살아 숨쉬게 하는 아주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책을 갖다가 인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매우 훌륭한 작성법입니다. 자, 지원 동기 예시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적을 때 지원 동기 부분에서 가장 잘 쓴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야구가 단순한 공놀이가 아닌 물리와 수학의 원리가 숨어있는 복잡한 운동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치고 던지고 받는 것들의 속에서 수학과 물리의 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후로 수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재미를 느꼈고 평소에 다니던 땡땡땡 영재원에서도 수학과 과학 시간에 가장 흥미를 느끼고 더욱 열심히 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서관에서 수학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고 수학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어진 사례들을 이렇게 놓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접근법에서 야구라는 부분에 대한 걸 선택을 했고 거기서 나와 있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넌지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야구 물리학이라는 이 부분이 따로 있죠. 야구 물리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수학 수준과 과학 수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필할 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많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잘된 소개서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강점과 약점에 대한 예시인데요. 사실 우리가 강점, 약점을 잘못 알고 장점, 단점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은 누구나 잘하는 것. 근데 단점은 그죠, 누구나 못하는 것. 근데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해요. 잘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제일 잘할 수가 있는 게 강점이고요. 그 단점, 이 약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쓸 때 약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변명처럼 늘어놓는 것을 갖다가 원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간단하게 내가 명기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한 2줄, 3줄 정도로 약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다 보니 성급해서 작은 실수가 많습니다. 약점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반성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고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점에 대한 부분의 보완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점은 절대적으로 이 강점처럼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절대 길게 쓰면 변명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약점에 대한 건 절대적으로 짧게 쓰고 보완점만 꼭 써라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글자 수 맞추기 사이트 필요하죠. 왜? 글자 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일일이 다 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요새처럼 기계 문명, 우리가 또 이런 프로그램이 또 발달되어진 시대가 언제 있었나요? 글자 수도 이제는 다 세어줍니다. 근데 네이버나 이런 데에다가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고급화되어지고 학교, 학생에게 맞춘 사이트 하나를 안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바로 스쿨로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쿨로직을 아주 강추합니다. 이 스쿨로직을 강추하는 이유는 일단 무료 가입이고 네, 기능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생기부까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갖다 작성하고 나서 입력하는 부분에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나중에 어머니들이나 우리 제자들이 입력하고 난 값에 대한 부분을 글자 수와 바이트 수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금지 문구, 주의 문구, 추천 문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글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입사정들이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에 적용을 해야 되겠냐고요? 물론 대학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보는 눈은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추천 문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뜨면 오히려 잘 된 자기소개서들이니까 어머님들이 글자를 갖다가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적으셨지만 사실 내용에 대한 부분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추천 문구에 대한 부분들을 인용하신다면 오히려 네,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GPT로 네, 작성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올해 그 자기소개서 간담회를 6번을 했어요. 네, 20명씩 꽉꽉 채워서 6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기소개서만 딸랑 적으려고 한다면 이 GPT가 우리 텍스트형 기반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바보스럽게도 딴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네, 근데 이 GPT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차 작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완전하게 우리가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추. 근데 우리가 글자 수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가끔 가다가 정말 내용을 어디서 그렇게 새롭게 써내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 부분의 내용 맞춤에 대한 부분들이 예, 조금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꼭 확인을 갖다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GPT를 우리가 쓰실 때 4제로 이상의 그 GPT를 갖다 이용해서 만약에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 2의 내용을 캡처를 해서요. GPT 안에 이미지로 넣으시고 나서 그 입력값에 대한 부분들을 GPT가 제대로 잘 입력을 했으면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에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작성 자체를 갖다가 입력되어진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해달라 이거보다는 어머님들이 그래도 몇 글자라도 가안으로 이렇게 작성되어진 내용을 입력시키고 나서 그 질문 항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넣고 작성해줘 라는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GPT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자기소개서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은 설명드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학교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멤버십 과정으로 우리가 놓을 테니까 참고 삼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